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답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뒤에 나와 있으니까 1번서부터 쭉 풀어드릴게요. 답 모르시나요? 알아요? 알죠? 들어갈게요. 1번서부터 쭉 갈게요. 1번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약집은 그냥 참고적으로 적어 놓을 테니까 일단은 뭐 12페이지만 적어 놓으시고 1번 문제로 가시면 1번은 가장 옳지 않은 게 5번이 정답이죠, 그죠? 5번. 자, 우리가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죠.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반, 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동산이다, 동산.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감정평가 학교론 문제인데 1번 문제에다가 벼퍼쳐 보세요.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 방법이 다르죠. 동산은 점유로 하고 부동산 등기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민법에서 공신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그냥요 인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유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를 받죠. 선의취득이고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됩니까? 인정되지가 않습니까?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를 안 받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의 정착물 중 명인 방법을 구비한 20개 집단, 토지와 독립적인 거래의 개체가 될 수도 있죠. 맞고요. 그래서 3번의 토지 정착물 중 도로와 교통 등은 토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의 뭐였죠? 일부가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4번의 제거하여도를 물리적으로 넣어놓으세요.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 저기 벽시계나 이 형광등을 본다면 저 벽시계 같은 경우는 기능 효용에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동산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요약서는 이제 21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정답은 4번이 틀렸죠. 부동산 특성에 대한 잘못된 거. 매립이나 산지 갱가를 통한 택지 확대는 부동성의 예외예요. 예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없죠. 용도 전환인 거기 때문에 경제적 구금의 일환입니다. 그럼 1번은 부동성은 임장활동을 하게 되고 지역화 국지화 맞고요. 특히 개별성 때문에 공급이 비탈어점이면서 독점이에요, 비독점이에요? 독점이죠. 만들고 영속성은 그냥입니까? 토지가 오래갑니까? 장기적 배려해야 되며 부동산 가치 추계에서 그냥이 되어 미래를 예측해야 돼요. 예측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중성에 기인해서 토지가 희소하다 보니까 공간수익 입지 경쟁이 유발되겠죠, 그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빈지는 법적으로 소유는 불가능한 실익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하며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나 이용 가능한 토지는 획지예요, 택지예요? 우리가 택지죠, 택지가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로 인해서 동일한 필지 내에 남겨둔 토지는 공한지입니까? 이건 공지입니까? 공지가 되겠죠. 공지고 그 다음에 3번은 별표 쳐보세요. 이거는 나올 것 같은데 올해. 자, 우리가 요거는 후보지가 돼요, 이행지가 돼요? 택지 안에서 주택이 상업으로 바뀌죠. 이행지라고 하시고요. 자, 5번은 요거는 저지입니다. 무슨 지다? 저지.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는 토지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만 안 되고, 자, 공법선만 되고 다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일본에서는 갱지하고 저지라 그래요. 그러면 갱지는 우리나라의 나주랑 똑같이 사법상이 제한이 안 되는데, 자, 저지는 그냥입니까? 사법상이 제한을 받습니까? 받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행에 가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러면 둘 다 받은 거는 갱지예요, 저지예요? 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그다음에 자, 4번에다가 배표를 쳐보세요. 이게 이제 올해 3월달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정답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죠, 그죠? 자, 얘네들이 이제 획기적인 게 보통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수요가 증가해서 공급이 탄력적에다가 내잖아요. 근데 얘네는 탄력적을 먼저 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냥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공급이. 그럼 가격과 양을 본다면 그냥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럼 가격 폭이 크겠어요, 가격 폭은 작겠어요? 작고 양의 폭이 크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격 변동 폭이 크다, 작다? 그래서 얘 뺏길 것 같아요, 올해. 그죠? 그래서 이번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요게 좀 적중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쉬운 게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이 안 되는 게 단기적으로 안 되는 거 맞죠? 가격 왜곡되고, 그다음에 3번에 취득세가 강화되면 수급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잖아요. 시장 효율성을 줘야 되고, 특히 4번도 좀 우리가 좀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토지용 규제를 하게 되면은 택지 공급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주택의 공급도 비탈적으로 된다는 것도 처음 나왔던 거니까 좀 주의 있게 보시고, 5번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슈화되는 게 이게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자, 지금 시장의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 상한 규제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민간주택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은 자, 이렇게 할게요. 이제 균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시면은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에 대한 설명에 오는 것은, 자, 1번이 공급이 불변이라 나왔죠. 그러면 따보세요. 불변이 나오면 무시해라. 그러면 그다음입니까? 수요 감소만 봅니까? 수요 감소. 그러면 수요만 감소하니까 둘 다 내려가죠. 가격도 하락, 양도 감소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수요가 불변이라는 것도 그냥입니까? 요것도 무시합니까? 무시하고 뒤에 것만 보죠. 공급 증가만.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그냥요 양도 증가를 해요. 가격은 하락했으니까 틀렸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3번이 똑같은 의미예요. 3번에 보시면은 균형 상태에서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공급이 어떻게 되죠? 증가하니 이렇게 결론이 내려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4번하고 5번이 중요한 거죠. 그럼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예전에 제가 했어요. 4번은 수요와 공급이 그냥입니까? 모두 증가했습니까? 제가 양은 똑같다 그랬죠. 그럼 그냥입니까? 양은 동일합니까?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가격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원리가 그냥요 같아요.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좀 안 되신 분들은, 자, 얘는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나는데 얘는 그냥요 양만 증가했어요. 이게 따라가죠. 근데 가격은 반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정답은 4번이 맞죠? 그렇죠? 자, 5번은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이제 뭘 알 수가 없어요. 양은 알 수 없고 가격은 수요에 따라가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 안 되신 분들은 왜 그러냐? 얘는 다 올라가고 얘는 양만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죠. 그럼 가격은 누구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요. 양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제 정리를 할 때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6번 문제는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3번이 확실히 틀렸죠. 그죠? 3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령을 갖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아파트의 가격이 그냥입니까? 상승했습니까? 아파트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하고 대체제인 오피스 사죠. 그럼 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나중에 오피스텔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죠? 얘가 틀렸죠. 그죠? 당연한 거죠. 가격 하락, 상승.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중요한 것은 대체 효과라는 게 중요합니다. 대체제. 대체 효과는 그냥이에요. 두 가지 재화예요. 그럼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니까 임대 수요량이 감소하고, 이건 소득 효과다, 대체 효과다. 대체 효과. 인구가 감소하는 건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수요의 변화 맞죠? 그 다음에 아까 4번은 똑같습니다. 아까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하락, 양은 증가 맞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은, 자, 일반적으로 이자가 하락하게 되면 수요 공급 모두 증가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1번부터 간다면 탄력성을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1번에 대한 거는 맞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가 7번 하고 있습니다. 7번의 1번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자, 이거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죠. 자, 그럼 대입시켜 볼게요. 자,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소형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몇 퍼센트가 상승했어요? 10%. 그럼 양이 5% 감소했죠? 이건 0.5니까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 1번은 맞죠? 그다음에 2번은 소형 아파트가 임대료가 10% 상승했는데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가격대 수요가 같이 움직이죠. 그럼 대체제도 맞고. 3번을 왜 틀었을까요? 이거는 1로 하는 게 아니라 0으로 하죠. 그죠? 그럼 소득 탄력성이 지금 몇 점 몇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보다 큰 만다라 0보다 크다고 하셔야 돼요. 0보다. 1보다 큰 건 아까 얘였죠. 그죠? 그러니까 0보다 크니까 대체제 하면 안 돼. 소득이잖아요. 그럼 정상제라고 하셔야 돼요. 정상제.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열등제다, 정상제다? 정상제.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몇 번 정답? 3번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맞죠? 교차 탄력성은 두 제화가 플러스 0.8은 대체제가 되는 거죠. 대체제가 되고. 5번도 생산에 소드는 기간이 장기라는 것은 신규 주택은 공급하는데 그냥입니까?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비탄력적이고. 오래된 주택은 바로바로 생산되니까 탄력적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게 1보다 큰 게 아니라 0보다 큰 거예요. 그죠? 플러스고. 대체제예요? 정상제예요? 정상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줬으면 하고요. 이해 가셨습니까? 8번 문제는 제가 이제 또 색깔을 좀 달리하는 게 옛날에 한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8번 문제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제 물어봤는데 자, 얘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아파트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2죠. 자, 가격이 원래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어요? 2만만 원이 아니라 2억이에요. 2억. 그래서 오늘 그 핵심 포인트는 다 이게 만원 단위로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2억이에요. 2억. 얼마라고요? 그 원래 가격이 2억이고 변동폭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1억 6천만 원이 하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4천만 원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4천만 원. 그런가요? 자, 그럼 이거는 20%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20%가. 그러면 20%니까 곱하면 40%가 늘어난 거죠. 그런가요? 그 원래 세대수 원래에 대한 제곱미터가 얼마였어요? 만. 그 만에다가 얘가 0.2, 0.4니까 이걸 곱하면 4천만큼 우리가 더 팔린 거에 된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 거죠. 되셨죠? 그다음에 이제 9번은 이제 경기 변동이니까 자, 경기 변동 가장 옳은 거는 방학 동안에 대학가의 원리 및 공식이 드러나는 건 순환이에요, 계절적이에요. 계절적이죠. 자, 2번. 우리 부동산 경기는 자, 일반 경기보다 빨라요, 느려요? 얘는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근데 부동산은 이게 정점이라면 회복하는 게 좀 착공해서 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회복은 어떻게 돼?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그죠? 그래서 빠르고하고 느리고가 바뀌었어요. 우경사 비대칭은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대책과 같은 외부 영향으로 주택 경기가 활성화됐다는 것은 이건 무작위적 변동이죠. 무작위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이다. 그렇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4번은 왜 틀었을까요?
안정이 빠져야 되죠, 그죠? 이건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안정시장은 순환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이 순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4번이 맞죠? 상향은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럼 직전 회복의 거래세례 가격은 하한가가 되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10번은 자 일단은 1번하고 3번을 보시면 개별성 때문에 조직화 비표준화 맞죠? 수급 조절이 안 돼요. 부동성 때문에도 안 되고 토지가 못 증가시키니까 부동성 때문에도 그래요. 근데 울산이 막 주택이 남아뒀다 해서 부산으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부동성 들어가고요. 4번이 정답이에요.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이 아니라 고가성 때문에 그래요. 비싸기 때문에. 그죠? 유효수가 제한돼 있죠. 저수지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4번은 진출입이 곤란하다는 건 개별성이 아니라 고가성이라고 해놓으셔야 되죠. 4번이 틀렸나요? 5번은 고가성이니까 소수죠. 구매자, 판매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11번은 차 안에서 땡기는 거 해보셨죠? 근데 초과율이라는 거는 정보 가치에서 정보 비용을 빼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땡긴다. 차가 그냥요, 차이예요. 차이에서 그냥이야 안 생길 확률, 안 될 확률. 땡기는 거는 1 플러스 R의 N승인데 1년이면 1승이죠. 근데 주의하실 게 작년에 2년이 나왔거든요. 여기는 1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1승이고 요구 수익률이 10%인가요? 0.1이니까 1.1로 땡기면 되죠. 그러면 이제 8억 8천을 여기 숫자로 때리면 힘드니까 그냥 8.8억으로 가세요. 얼마로 가라? 8.8억에서 얼마를 빼요? 6.6억. 그럼 2.2억이 나오잖아요. 그런가요? 여기다가 생기는 게 40%니까 안 생기는 게 60이면 0.6을 곱해요. 그러면은 1.32억이 나와요. 그럼 1.1로 나누세요. 그럼 1.2억이 나오죠. 곧 1억 2천이라는 뜻인데, 자, 초과에는 이 정보 가치에서 무슨 비용을 빼야 돼요? 정보 비용이 2천만 원이죠, 그죠? 그럼 2천만 원이니까 그냥입니까? 초과에는 1억입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오늘 느낌 굉장히 좋은데 12번에 지금 5번 있죠. 5번이 올해 나옵니다. 5번이 나올 것 같아 진짜. 찾았어? 5번. 그래서 이거 못 맞히면은 안 돼. 이걸 내야 돼. 출제원이 안 내는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야. 5번. 찾았죠, 그죠? 그럼 일단은 다른 건 다 맞겠죠, 그죠? 리카도는 그냥이야 비옥도야. 비옥도의 차이, 비옥의 차이, 비옥한 토지 한정, 수학 체감 법칙이 다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에 대한 자본이라는 자체를 분수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뭐에 대한 뭐예요? 토지에 대한 자본. 그러면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도심은 그냥요 땅값이 비싸요. 토지를 늘려요, 토지를 줄여요. 줄이죠. 아니 대답을 해 맞춰요. 자본을 늘리니까 결합 비율이 크다는 얘기예요.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죠. 그러면 도심 지역일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얘기죠. 오케바리? 건강한 소의 동생이 알론소죠. 알론소는 입찰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옆에 경매학원도 있지만 낙찰 받기 위해서는 최소 최대, 초과인이 제로고, 마르크스의 절대는 소유권을 중시하죠.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이니까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해요. 그럼 차액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에도 지대가 발생한 걸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넘겨보세요. 작년에 파레토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디다 넣었냐면 요약집 가시면은, 자, 제가 탄력성에다 넣어놨습니다. 탄력성에다가 교재로는 47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경제지대, 파레토지대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게 이제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얘가 안 떴기 때문에 작년에는 파레토의 경제지대와 전용수율을 바꿔낸다. 냈어요, 파레토. 그래서 이제 파레토가 경제지대를 얘기합니다.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을 얘기를 해요. 전용 수입. 그럼 일단은 얘네들의 개념이 바꿔서 나왔기 때문에 들어볼게요. 자, 갑돌이가 지주예요. 토지 소유자. 그래서 땅을 빌려줘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받습니까? 지대를 받죠. 근데 용도가 가라는 용도를 이용하는데 나다라는 용도를 포기하고 일로 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80만 원인데 얘가 100만 원 준다고 갔어요. 그럼 20만 원을 더 먹죠, 그죠?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입의 80만 원을 전용 수입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전용 수입. 그럼 20만 원을 더 받는 건 전용 수입이에요, 경제지대예요. 경제지대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밑에 47페이지는 보고 계셔요? 그러면 전용 수입 있어요? 그 전용 수입 가장 키포인트는 그냥입니까? 최소한의 보수입니까? 경제지대는 전용 수입을 초과한 거죠. 전체에서 면적에서 전체 그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잉여를 얘기를 해요. 생산자 잉여를. 그럼 넘겨보세요. 뭐가 시험 문제냐? 이제 다음 페이지가 문제인데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그 LA 다저스에서 그 야구 선수 했던 박찬호 선수 아시죠? 그 박찬호 선수가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그때 당시 그 사실이 아니라 그냥 서울에서는 1억 준다고 하는데 연봉을 LA로 갔어요. 다저스로. 근데 100억 준대요. 그냥입니까? 99억을 더 먹습니까? 이게 무슨 지대예요? 경제지대. 그럼 얘는 공급이 쉬워서 더 받아요? 어려워서 더 받아요? 어려워서 받죠. 맞나요?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가격, 양, 토지에 대한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이 있으면은 전체 면적이 수입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칠판 주기 만드는데 그냥요 생산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용 수입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500원을 더 받으면은 더 받는 게 생산자 잉여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생산자 잉여예요. 이게 전용 수입이, 이게 경제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떨까? 지금 공급이 쉬워서 그래, 어려워서 그래? 탄력 쪽일수록 비틀어 쪽일수록, 비틀어 쪽일수록. 저희가 시계라면 시계 여기 어떻습니까? 초심이 이렇게 가파르면은 이게 많아지죠. 무슨 지대가 많아진다? 경제지대가 많아져. 토지는 그냥이야 완전 비틀어 쪽이야. 그럼 다 경제지대로 보자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완탈이면은 다 전용 수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뭐가 틀렸냐? 12번에 5번 경제지대란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초과임인데 전부 다 경제지대라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완전 비틀어지게 되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느낌이 확 좋습니다. 5번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3번은 컨버스 풀어보셨죠, 그죠? 이게 특강 때 풀었는데 8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올해는 컨버스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컨버스. 근데 옛날에는 그림을 그려줬는데 13번을 보시면 그림을 그려줬어요? 안 그려줬어요? 그 수식이 있죠, 그죠? 공식을 집어넣는데 공식을 집어넣는 게 굉장히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천천히 이제 들어간다면 옛날에 이제 공인중개사의 기출을 보시면 들어갑니다. 기출을 보시면은 옛날에 어떻게 나왔었냐? 자, 제가 루트 9 아니면 루트 4라 그랬죠, 그죠? 근데 올해는 루트 4가 나오는데 천하고 여기가 9천이에요. 기출은. 그럼 큰 쪽에 가까워요? 작은 쪽에 가까워요? 어디로 쏠려 있어요? 일로 쏠려 있죠. 맞나요? 그럼 여기가 전체가 8kg래요. 그럼 8을 반으로 나누면 4잖아요. 그럼 제가 4 밑으로 찍으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1kg 아니면 2kg였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이 공식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죠? 원래는 공식이 10가지 거리가 그냥 들어보세요. DA는 전체 8kg에다가 1 플러스 상대편에 대한 면적을 올린 다음에 밑을 내리니까 루트 9는 3이잖아요. 4잖아요.
그래서 2kg가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야매를 원하세요? 여기를 얼마 잡죠? 1로 잡고 루트를 씌워요. 작은 쪽이 올라가요? 큰 쪽이 올라가요? 부모님이 머리를 준 건 쓰라고 있는 거예요. 분수는 얘가 1보다 크잖아요.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윗대가리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작은 쪽이 올라간다? 큰 쪽이 올라간다? 큰 쪽이 먼저 올라가겠죠. 나와요. 올해. 제발. 네? 그럼 얘가 9고 얘가 1이잖아요. 루트 3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 얘가 1배수면 3배만큼 벌어졌다. 얘의 3배만큼 벌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를 대입시키면 아니겠죠. 아니잖아. 1kg, 3kg, 4kg밖에 안 되잖아. 얘 되겠지. 얘가 2면은 얘가 몇 배야? 6배잖아요. 6배니까 8이 되겠지. 분위기가 안 좋지. 그럼 그냥이야 여기 1로야. 봐봐. 잡고 뭘 씌워? 루트. 작은 쪽이 올라가? 큰 쪽이 올라가? 큰 쪽이 올라가요. 이해 갔나요? 근데 요거 감정평가 시험제라고 그랬죠. 그죠? 갑니다. 그러면 지금 13번은 A가 지금 몇만 명이에요? B가 4배죠? 그럼 4대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거리를 얘기하잖아요. 여기까지 거리를요. 여기가 가깝죠. 그죠? 지금 문제는 풀어본 거예요?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짧아. 그냥이야, 여기를 1로 잡아. 루트 씌우지? 예? 여기를 보더라도 그냥이야, 이게 1보다 더 길어. 그럼 큰 쪽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4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2대 1. 가족 오락관 하고 있어. 몇 대면? 근데 여기가 15kg잖아요. 그러면은 2대 1이라는 자체는 2배수, 1배수잖아요. 모르겠으면 2와 1을 더하세요. 3분의 2, 3분의 1이 떨어졌죠. 그러면 15kg에서 3분의 2와 3분의 1을 약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3, 5, 15니까 여기가 10kg가 되고 5kg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뭐 개인적인 차가 심한데 뭐 할 수 없어요. 뭐 3번이 정답입니다. 체크하셨습니까? 뭐 나온다니까 반응도 없고 그죠? 뭐 나오면 뭐 나오지 모르는데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루트 4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왜 그러면 나 이렇게 반응 없는 하고 처음 봤어. 자, 1대 3이잖아. 제발. 얘는 몇 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제발 좀 발언 좀 해주세요. 그죠? 그죠? 덜 쳐다보는 게 막 신경 쓰이는 모습이 막 이렇게 보는데 힘들어 죽겠어. 씨. 아시겠습니까? 유종임을 좀 걷자. 나 좀 부산에 이제. 그죠? 그럼 아까 1대 3이고 2대 1이니까 대입시키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기 때문에. 예, 올해 꼭 나와. 예. 몇 번 정답? 3번이 10kg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14번은 좀 희박해. A산업과 B산업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건 좀 희박하니까 우리가 일단은 요약집으로 가봅시다. 요약집으로 가시면 76페이지. 76페 가시면 무슨 지향과 무슨 지향이 있죠?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 있죠. 그죠? 이제 이게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갈게요. 자, 지금 A산업의 원료 지수가 얼마죠? 0.5라고 돼 있나요? 0.5 돼 있고. 그다음에 B산업에 대한 원료 지수가 얼마라고 돼 있죠? 지금 3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 원료 지수는 책에 보시면 1로 비교해요. 얼마로 비교한다? 1로. 오른쪽에 77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봐. 우리 학교론에서는 지수 앞에 있는 게 올라가. 그럼 제품이 올라가겠어? 원료가 올라가겠어? 그럼 1보다 큰 거는 원료 지향이고 1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시장 지향이 되고 얘는 원료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1번이 뭐냐면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입지 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입지 원료 지수에서 1을 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1을 더하게 되면은 1.5가 되죠. 그래서 얘는 2와 비교해요. 얼마 비교한다? 2. 그럼 2보다 작으니까 시장이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가 1을 더하니까 4가 되죠. 그냥이야 2보다 커. 크니까 입지 중량이 4.0은 우리가 원료 지향이 되겠죠. 그런가요? 2번이 틀렸죠? 2번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시장 지향형이라는 건 그냥요 제품이 더 무거워요. 그럼 원료가 가볍죠. 원료가 가볍고 제품이 더 무거워요. 그럼 일로 가면서 그냥입니까? 중량이 점점 증가합니까? 감소를 증가로 고치셔야 됩니다. 중량 증가 산업이다. 근데 얘는 원료죠. 원료는 그냥요 원료가 무거워요. 그 원료가 무겁고 제품이 가벼워지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중량이 증가합니까? 중량이 감소합니까? 감소 산업이니까 얘와 얘가 바뀌었죠. 그런가요? A 산업은 시장이니까 물과 공기가 많죠. 그래서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고 산업이 가능성이 높고, 자, B 산업은 그냥입니까? 아까 원료 지형이었습니까? 그 원료 수송비보다 제품 수송비가 더 적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B 산업은 원료니까 원료 산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더 좋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15번은 일단 요약집을 65페이지를 가시긴 하는데 65페이지 가보세요. (65페이지) 가시면 여과과정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과과정이 나오는데 일단은 15번에 지금 보시게 되면 2번하고 4번, 5번이 한 15년 전에 나오고 좀 끊겼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없지만은 1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 정답이다? 4번. 근데 여기서 왜 내가 이걸 냈냐면 15번에 4번에 비용 일정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17번으로 가시면 비용 일정이라는 게 또 나와요. 찾으셨나?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여과과정에서는 좀 끊겼기 때문에 지금 요약집은 안 냈지만 기본수에 있지만은 여과과정에서 말하는 비용 일정과 지역지구지에 말하는 비용 일정이 틀려요. 물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뭐 이게 틀려도 안 틀려도 뭐 알겠지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여기와 여기의 비용 일정이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갈게요. 여과과정으로 이제 갑니다. 15번으로 갈게요. 15번으로 갑니다. 가시면, 자, 우리가 상향여과와 하향여과가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고가주택이 나중에 노후화돼서 얘가 상위 계층이고, 옛날에는 이제 소득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을 고가라고 했어요. 근데 저가가 돼서 금이 많이 가죠. 자, 그래서 저가주택으로 바뀝니다. 그 내려가는 건 상향이에요, 하향이에요? 하향 여가가 되고, 다시 재개발돼서 재건축돼서 업그레이드된 건 상향이 되겠죠, 그죠? 요거 냈고요. 근데 옛날에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라고 나와요. 그럼 저가주택을 지어라, 짓지 말아라. 짓지 말게 되면 하향여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가 먼저 보시게 되면은 5번. 자, 하향이 돼서 이 불량주택이 발생한 것은 시장이 실패요,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시장이 자원 배분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했죠. 이게 이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3번. 상향이 됐다는 자체는 소득이 늘어나니까 저가주택을 안 찾죠. 저가주택 수요가 오히려 증가한다, 오히려 감소한다? 감소하게 되겠고요. 그럼 내가 이제 남아있는 게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만 남았죠? 자, 볼게요. 자, 저가주택 신축을 금지하게 되면 위에 있는 애들이 내려와 버려요. 하향여가 합니다. 두 채가 내려오는데, 자, 볼게요. 자, 들어간다면 이렇게 되는데,
자, 어차피 이제 얘는 불량주택이 돼버린 거는 저소득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를 해주죠. 그럼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그럼 하향여가 더 발생하겠죠. 그죠? 근데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장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향여가 해왔죠. 그럼 당연히 저가주택의 공급량은 그냥요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저소득에 보조를 해주면 장기적으로 저가주택 보조금 지급 전보다 늘어나겠죠. 그렇죠? 왜? 하향여가 됐으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가 두 채가 하향했으면은 지금 10채에서 8개밖에 안 됐으니까 공급이 감소했죠. 그러면 단기는 어차피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러면 장기에서는 공급을 늘리겠죠. 가동률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2번 고가가 하향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감소하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주택건설업자가 가동률을 감소시킨다, 증가시킨다? 증가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하겠죠. 근데 4번 그냥이요. 비용이 일정해요. 그러면 딱 두 채만 져요. 그러면 가격이나 고가주택 양은 원래 순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왔죠, 애들이. 저가주택 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된다는 거죠. 몇 번 정답?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16번은 외부 효과죠. 들어갑니다. 자, 외부 효과로 본다면, 자, 1번 이렇게 보세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는 것은 그러니까 요건 사회가 유리합니까? 부예요, 정이에요? 그럼 가소 생산이 맞겠죠. 그죠? 근데 5번을 보세요. 5번은 사회적 편익이 사적 부담보다 크죠? 그것도 사회가 유리한 거예요. 정이니까 핀피가 아니라 님비가 아니라 핀피가 되겠죠. 핀피로 고치세요.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제발 해주세요. 님비다, 핀피다. 핀피가 되겠죠. 그런가요? 1번, 2번. 자, 외부 효과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그 논리가 근거가 됐죠. 자, 만약에 공장에 폐수를 내려보내게 되면 외부 부여 효과 발생해서 정부는 그냥요 규제를 해요. 공급을 감소시키죠. 그럼 양을 감소시키니까 양이 줄고 가격은 올라가겠죠.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체 해결할 수도 있죠. 코즈에 의해서. 근데 무임승차가 되다 보니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래서 정답은 5번만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은 아까 제가 이거랑 연결시키는데 9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99로 가시면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죠. 용도지역지구제. 그래서 얘의 비용하고 얘의 비용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은 좀 헷갈려서 지역지구에서 나타나는 비용이 또 틀리기 때문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집은 99페이지. 자, 공업 및 주거 기능이 혼합된 지역을 정부가 주거 전용지구로 지정할 경우 그 파생된 현상으로 잘못된 것은, 자, 보시게 되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지역지구제를 실시했어요. 지역지구제를 실시한다. 그럼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여기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요. 그럼 부해복과 시장의 실패니까 주거 전용지로 바꾸는 것도 지역지구제도 외부효과 해결책에 들어가죠. 근데 넘겨보세요. 단기와 장기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자, 넘기시면 단기장기라는 게 나오죠. 찾았습니까? 단기는 어차피 공급이 되어 공급이 안 돼요. 장기에서 공급이 되죠. 그럼 단기에는 이 지역이 쾌적성이 증가하니까 주택 수요가 늘어나죠. 늘어난 상태에서 공급은 그냥입니까? 불변입니까? 가격만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은 불변이에요. 공급은 불변이어서 가격만 상승합니다. 그럼 이렇게 돼서 공급은 일정한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3억에서 5억으로 껑충 튀죠. 그러면 우리가
왜 기존 공급자가 초과는 얻었죠, 그죠?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럼 저번에 풀어봤던 게 이 기존 공급자가 초과는 얻었다는 것은 사전적 독점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럼 이제 그냥입니까? 공급이 증가합니까? 증가해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됐어? 떨어져서 신규 애들은 초과는 아니라 정상이면 없겠죠. 근데 그냥입니까? 비용에 따라 틀립니까? 아까는 얘는 그냥 있어요. 두 채가 하향했어요. 하향했죠. 상상해 보세요. 지어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비용 일정이면 그냥이야 원래들만큼만 줘. 증가하면 그냥이야 원래보다 적게져. 적게지죠. 양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다 공급은 증가합니까? 증가하는 게 똑같거든요. 그죠? 지금 요약집은 보고 있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그냥 다 같아요. 그런가요? 그럼 가치가 떨어지는 건 따라서 비용에 따라 간다. 그럼 비용 일정은 원래대로 가고 비용 증가는 원래보다 높죠. 그래서 지금 17번은 1번 단기적으로 부의복가를 제거해서 주택 수요가 증가한 건 맞죠. 그 다음에 2번 용도 지역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는 건 사후적 독점이며 사전적 독점이 아닙니까? 사전입니까? 사전적이죠. 우리가 기존 공급자는 지역지구제 시작이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사후적과 사전적을 바뀌었죠. 그럼 사후적 독점의 경우는 투자자가 지불하는 가격에는 이미 이치에 대한 이점이 가산됐기 때문에 초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 그럼 지금 3, 4, 5번을 묶어보세요. 자, 그냥이야 얘네들은 다 공급은 증가해. 가격은 그냥이야 비용과 따라가. 비용 일정은 원래대로 가죠? 자, 장기 공급 곡선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1억이라면 예전에도 1억이라면 이걸 연결시키면 수평이 돼요. 그럼 그냥이야 똑같아. 증가는 그냥이야 무조건 올라가. 가격 원래보다 높고 우상향으로 가고요. 비용 감소는 원래보다 낮고 우하향으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하향여가의 비용과 여기 비용이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1번서부터 다시 한번 그 나올 것만 볼게요. 나올 것만. 그래서 올해는 이거다라는 거 본다면 1번에는 정답이 쉬웠었어요. 간편 문제는. 근데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1번 있죠. 부동산과 동사는 공시 방법이 다르며 동사는 공실의 원칙이 그냥이다 인정이 된다. 부동산은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자체가 민법 문제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학교론 문제 개론에 이제 정착물에 대해서 쑥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좀 노리고 그 다음에 찍는 거는 4번이었을 거예요. 4번으로 가보세요. 4번 있어요? 몇 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이죠. 찾았습니까? 공인중개사에는 비가더라는 거 아시죠? 계속 비가더만 냈어요. 그러니까 비탄력은 가격은 더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탄력 비탄력만 비를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근데 얘네는 그냥입니까? 폭을 얘기합니까? 폭을 얘기를 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보시면 잘 보세요. 탄력적은 그냥이야 누워 있어. 그러면 어디로 퍼져? 옆으로 퍼지죠. 양의 폭이 크고 가격 폭은 작아진다는 거죠. 몇 번 정답? 2번. 체크하셨어? 요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찍은 게 12번. 제가 12번에 몇 번을 찍었어요? 5번을 찍었어요? 그게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의 그 차이가 작년에 났기 때문에 올해는 이 경제지대는 아까 박찬호 선수는 공급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토지는 공급이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할수록 토지는 전부 다 경제지대예요. 완전 비타락적일수록 가지고. 맞아요? 그 다음에 13번은 자 아직도 안 되신 분들은 A가 16만이고 B가 4만 명이죠. 그럼 4대 1이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작은 쪽에 가깝습니까? 그럼 작은 쪽을 1로 잡으니까 루트 4를 씌우죠. 그러면 2대 1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전체가 15kg이에요. 그럼 10kg, 5kg가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16번의 외부 효과 아시죠? 외부 효과도 거의 99% 신문 나와요. 근데 여기서 노린 거는 1번하고 5번을 묶으시면 그다음에 사회가 유리하다.
무슨 회복가요? 좀 가대야 과소야? 님비야 핀피야? 아, 그래서 5분을 노린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